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오늘 밖에 또 외출을 할 시간이 있어서 외출하면서 눈에 띄는 게 50도 안 돼 보이는 젊은 남자분이 이 중풍을 맞아가지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지팡이 짚고 운동하시는 걸 보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그 중풍 들은 그분을 보면서 싱겁게 먹으면 장수할 수 없다,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해서 대사효소에 관한 이야기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사효소가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신진대사를 촉진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매일 생기고 매일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세포를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서 누적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무언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쓰레기, 그 다음에 이 노폐물 이런 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나 해요. 두 번째는 유해물질을 제거해요. 우리가 유해물질이란 뭐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 여기 들어가는 것들 전부 다 이게 유해물질이에요. 또 고기 구울 때 무슨 뭐 나오는 벤조피린이 뭐 이런 그 공해 이런 것들, 그런 물질들을 해독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 각종 약물이 전부 다 독입니다. 그걸 해독하느라고 이 대사효소가 짱 노력을 합니다. 이해갔죠? 세 번째, 자연 치유력을 향상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려면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이 대사효소뿐만 아니라 소화효소가 감소돼요. 그러면 대사 촉진 기능이 떨어지고 이 유해물질 제거 능력도 떨어지고 자연 치유력도 기능이 떨어져. 그러면 각종 질병과 질환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뭐야? 염증 아니야. 근데 이 염증은 없애려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어요. 그 염증을 없애는 최고의 명약, 그게 소금입니다. 그런데 싱겁게 먹고 가공식품 좋아하고 싱겁게 먹고 스트레스 짱 받고, 즉 가공식품 먹어요, 싱겁게 먹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 세 가지는 염증 유발에 아주 대단한 공신들이에요. 그러면 효소를 죽이고 신진대사 노폐물 찌꺼기 가서 뚱뚱해집니다. 120kg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해물질 이걸 못해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독소가 누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픕니다. 자연 치유력을 이게
훼손상에서 각종 질병 질환, 암 비롯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똥땡이, 뇌경색, 파킨슨 어떤 병이든지 옵니다. 참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소화효소가 적어지면 에너지 전환 능력이 떨어져서 60조의 세포가 먹이가 부족해져서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기를 보충하는 것이 염증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비법입니다. 그래서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먹는 게 짱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생활하는 것도 해풍을 통해서 코를 통한 또 피부 호흡을 통해서 해풍, 소금기를 보충하는 것. 그 다음에 해저류, 해물, 그 다음에 생선류,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먹을거리들을 자주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2만 원 그냥 빨래 삶는 통에다가 그냥 미역국 그냥 끓여놓고 줄거리 건져 먹고 부족하면 줄거리 넣고 물 부족하면 물 붓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딱 빨래 삶는 통에다 이 미역국 먹으면 아마 뭐 큰 질병 없이 아마 100살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을 활용한 음식, 그게 김장김치, 각종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발효 음식. 이것도 굉장히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해야 됩니다. 봄, 여름은 싱싱한 야채, 과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늦 가을이나 겨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타민, 미네랄 섭취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비타민이 대체적으로 싱싱한 야채, 과일에 많은데 야채, 과일이 부족해져. 없잖아요. 생산이 안 되니까. 추워서. 그래서 이 싱싱한 야채, 과일을 통한 이러한 식품 효소 보충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이 발효식품을 통해서 식품 효소를 섭취해서 우리 몸속에 부족해질 수 있는 효소를 보충하는 발효 음식을 다 고민했다는 겁니다. 이게 김장김치, 각종 장류 이런 음식들이에요. 여기 플러스 여기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효소, 충분한 이런 효소 음식들을 다양하게 넣어주기 위해서 콩나물을 길러 먹었어요. 그리고 이런 구덩이 속에다가 이 무, 배추 이런 것들을 생으로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쌀이까지 꼬챙이로 꺼내서 무국, 뭐 무채, 뭐 무장아찌, 뭐 이렇게 만들어 먹었다는 이런 초상의 지혜에 감탄할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계절적으로도 우리 제철 음식이 얼마나 보약인지를 모른다. 아시겠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요 비타민들은 요 효소와 같이 결합해서 효소의 기능을 활성화. 효소 기능을 활성화한다 그랬어요. 효소 기능 활성화 여러 가지 좋죠. 소화 효소 기능 활성화해서 이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하게 공급을 해서 이 60조 세포들이 뭔가 좀 에너지를 활성화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돕고, 그 다음에 이 대사 효소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자연 치유력을 향상하고 안티에이징, 젊게 삽니다. 젊게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 비타민을 자주 먹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서 비타민에서 무슨 뭐 비타민 C 이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싱싱한 야채 과일 속에 들어있는
이런 음식을 더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효소 기능을 활성화하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소금 속의 미네랄, 소금 속의 미네랄, 요 효소와 같이 효소화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효소 안으로 파고들어서 효소의 일부가 되는 이러한 보인자로서, 요거는 보효소고 요거는 보조야, 보조. 요거는 보인자. 이 효소와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사효소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 속에 약 85종의 다양한 원소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약 60여 종,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 약 25종 정도, 85종의 이러한 원소들을 가지고 있어. 천일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죽염은 약 60종의 이런 유용한 그 원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이 김장김치, 각종 장류, 절임 음식, 장아찌, 새우젓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는 우리 몸속에 소화효소와 대사효소의 활성도를 높일 이런 거를 먹지 않고는 이 효소의 활성도를 높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싱싱한 야채 과일을 먹고 소금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싱겁게 먹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가공식품 좋아하고 싱겁게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염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화효소나 대사효소가 기능이, 효소가 감소되면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50도 안 돼 보이는 그 젊은 남자분이 지팡이 짚고 한 손에 물 들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거 보고, 야, 좀 더 일찍 이런 강의에 귀를 좀 기울이고 오시던 지혜를 발휘했다면 저런 아픔을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겨서 오늘 효소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인조 비타민과 그 다음에 자연 비타민은 다릅니다. 인조 비타민은 인위적으로 배합을 한 겁니다. 단일 또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들을 배합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연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연식품에서 이 갖추어진 이 비타민 계열의 이 배합은 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IQ가 한 5천 정도 돼도 자연을 이길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실제 그런가 하고 또 의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인조 비타민 C 아스콜부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스콜부산을 먹으면 위장이 망가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위장이 망가지고 무릎이 아파요. 그 다음에 이 신장 결석, 돌이 생깁니다. 이게 부작용이야. 이게 탈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비타민 C가 뭐예요? 어디에 있어? 야채 들어있고, 과일 좀씩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브로콜리, 그 다음에 과일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다 들어있어. 그런 거 먹고 탈냈다는 사람 없어. 특히 겨울에 콩나물 먹고 어디 탈냈다는 사람 없어. 탈이 없어요. 왜? 자연은 비타민과 비타민 종류 그 장인애들의 상호작용이 아주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자연은 탈이 없고 인위적인 건 탈이 있다 하는 거고, 싱겁게 먹으면 어찌 되느냐, 매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효소 기능이 저하됩니다. 숫자도 부족하고 저하되고, 그럼 화학공장 가동이 정상화되지 못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려면 생식, 요거는 이게 자연식이죠. 생식과 생채식. 요 생식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다 이제 수없이 얘기했어요. 곡식, 과일, 야채 중에 수분을 빼서 가루로 만든 게 생식입니다. 미숫가루처럼. 아시겠어요? 미숫가루와 생식은 근본이 다릅니다. 이렇게 됐고, 생채식, 그 다음에 여기 소금,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각종 장류 절임 음식, 김장김치를 먹는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설명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물 자주 먹도록 하고,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중풍을 맞은 그분과 같은 또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러한 환자들, 자식을 포함해서 또 마누라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했어야 합니다. 지금도 개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금 가공식품 좋아하는 이런 식습관을 가진 현대인들 50이 넘으면 누구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짤그락 소리가 납니다. 가공식품과 인조식품을 많이 먹고 적게 먹음에 따라서 이 각종 다양한 성인 질환이 발생 시기가 앞당겨졌느냐 좀 늦춰지느냐 하는 것 뿐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약을 드시는 분은 나도 언젠가는 20, 30년 뒤에는 합병증으로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심전지, 심정지, 뇌경색, 중풍, 그 다음에 저체온 저산소증으로 인한 암이 발생하거나 치매나 중풍이 또는 각각이거나 합성돼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그 젊은이들 20대, 30대들 고혈압 환자의 20, 30대가 차지하는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중에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당뇨병 1000만 명의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들이 20, 30년이 되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면 어김없이 이 심내혈관 질환자, 그 다음에 저산소 저체온이라는 암, 치매나 중풍 환자가 발생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만히 보니까 100세 건강법, 부자만 건강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학력자만 100세 사는 거 아닙니다. 또 건물주만 100세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가 먹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건강 100세 비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연은 누구에게나 100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주어졌고, 아시겠어요? 만물의 영장이기에 기회를 포착하고, 아시겠어요? 올바른 100세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서 실천하는 여부에 따라 100세를 사는 거지, 부자만, 고학력자만, 건물주만 100세를 사는 것은 절대 네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자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비법 중에 하나가 우리 몸속의 효소 2만여 종의
효소들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해서 건강한 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100세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조식품 많이 먹고 싱겁게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100세를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이스덤 지혜를 가지고 건강 100세를 위한 비법이 뭐 돈 많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시고 내게 맞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가능하면 자연에 가까이 가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일신후일신한다면 얼마든지 100세 인생을 즐길 수 있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누구나 다 같이 100세 사는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시겠습니까? 화이팅!